다행히 어제 그렇게 쏟아붓던 비는 멈췄습니다. 여기는 스리랑카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캔디라는 곳이고요. 여기 불치사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 불치사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불교도들이 순례로 많이 오는 곳이에요. 어젯밤에 비가 그렇게 와서 어제 저녁에 비를 쪼글딱 맞고 숙소 왔는데 다행히 낮에는 비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제 머물렀던 호스텔이고요. 누군가 그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친절함과 불친절함의 사이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여기 주인? 사장님 혼자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딱 정말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뭐 되게 무뚝뚝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 그러면서도 뭐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좀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 이렇게 힌두교 사원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봤더니 제법 규모가 큰 힌두교 사원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캔디 기차역으로 가고 있고요. 내일 모레쯤 누아라엘리아를 가야 될 거라서 누아라엘리아 가는 기차표를 구하려고 캔디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차가 고장났는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밀고 있습니다. 확실히 큰 동네라 그런지 도시가 커서 분주합니다. 아침부터. 무슨 과일인지 새빨갛게 익어서 떨어지네요. 어느 나라나 뭐 기차역 주변이 제일 번잡하고 분주하긴 하죠. 스리랑카에는 정말 버스가 많습니다. 정말 시골 막 한적한 동네까지 버스들이 다 연결이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그냥 버스가 많아요. 물량 공세입니다. 그래서 배차 시간도 굉장히 짧고 버스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가 캔디역입니다. 캔디가 중부 내륙에 있어서 우리나라 따지면 대전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전역에서 오는 교통들이 캔디를 거쳐가고, 또 캔디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지역은 뭐 이 외부 세력에 의해 쉽게 지배가 됐는데, 캔디는 아무래도 산중에 있고 내륙 쪽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리랑카의 문화와 전통이 가장 오랫동안 잘 보존되고 남아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입석밖에 못 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지금 스리랑카 비수기긴 한가 봐요. 뭐 원하는 날짜에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다 구할 수 있고요. 퍼스트, 세컨드는 역시나 차이는 에어컨이냐 아니냐인데, 이제부터는 산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에어컨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표 끊어주시는 직원분도 그냥 세컨드 클래스가 더 나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창문이 세컨드 클래스는 열리거든요. 근데 퍼스트 클래스는 창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사진 찍기 곤란하기 때문에 저는 잘 선택해서 세컨드 클래스를 구입했고요. 가격은 2,000루피입니다. 4시간 정도 간다고 하고요. 2,000루피면 8,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온 김에 기차역을 잠깐 들어와 봤고요. 여기도 중부철도의 종착역이다 보니까 이제 기차의 끝을 알리는 마크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플랫폼 끝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 더 이어져서 뭐 철도 기지와 연결되어 있거나 하다 보니까, 저도 어차피 내일 모레 와서 타긴 할 건데 항상 그렇지만 기차역은 참 설레어요. 풍경들이.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캔디에서부터 누아라엘리아를 거쳐 엘라까지 가는 그 7시간의 기차 노선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차 노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주 깊은 산중을 지나가기도 하고 끝없이 펼쳐진 홍차밭을 지나기도 하고 그 차밭을 지나면서 보여지는 풍경들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은 이 캔디에서 기차를 타고 엘라까지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차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차에 탑승들을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내일 모레 가겠지만 벌써부터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도 설레이고 그래요. 사실 이런 아름다운 표정을 혼자 본다는 건 되게 좀 아쉽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보면. 그래서 커플 여행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트리아 친구가 아론하고 미셸이 여기서 또 만났습니다. 참 세상은 좁고 좁아요. 오케이. 우연히 기차역에 왔는데 여기서 아론하고 미셸을 또 만날 줄이야. 와, 진짜 재밌습니다. 그 친구들도 되게 놀란 것 같아요. 되게 반가워해주니까 기분 좋네요. 그 친구들은 누아라엘리아를 안 가고 엘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엘라에 오래 있을 거라고. 엘라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아무튼 여행은 참 이래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스리랑카에서는 하도 차 소리도 시끄럽고 뚝뚝이 소리도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와, 영상에 음성을 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캔디는 좀 걸어다닐 맛이 나는 도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센트럴 마켓이에요. 어제 버스 기사가 저 반대편 어딘가에 내려줘가지고, 원래 구글 지도에 있는 버스 스탠드는 좀 전에 다녀온 기차역 그 앞에 버스 스탠드인데, 내려주는 건 저 시장 반대편 어디께 자기네들 맘대로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맞을 비기는 했지만 좀 더 많이 쫄딱 맞았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산중에 있는 도시들이라 역시나 풍경이 비슷비슷해요. 최근에 갔었던 달랏도 그렇고, 항상 제가 비교를 하는 다즐링이나 뭐 심라 이런 데하고 굉장히 비슷해. 그래도 아무래도 여기가 스리랑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다즐링 뭐 이런 쪽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덥지 않고요. 내연은 좀 심하네요. 버스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도 캔디에 오니 지하차도가 있네요. 사실은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여기 지하차도가 있으면 누가 건너지? 차도 교통을 안 지키고 사람도 신호를 안 지키는데 누가 힘들게 이 지하도로 건널까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지하도를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오니까 그래도 과일이 좀 풍부하네요. 망고도 있고 리치도 있고 뭐 조그만 수박들도 있고 포도도 있고. 오늘은 과일을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계절이 안 맞아서 과일을 계속 못 먹었었는데 여기 과일 시장은 제법 과일 시장이 큽니다. What is this?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Yeah. Cocoa, this one will come. This Cocoa, open. oh, Inside okay. have the fruit. You eat the fruit. After put the sunlight for the dry. After that, you roast pure chocolate powder. Oh, really? Okay. Just looking. 확실히 큰 동네로 오니 과일도 많고. 제가 엊그제 먹었었던 스타프루시네요. 여기가 과일 시장인가 봅니다. 과일도 굉장히 많고. 근데 중요한 건 손질을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이따가 한번 요청해 봐야죠. 여전히 스리랑카 사람들은 신문에 많은 정보를 의존하는 것 같아요. 신문 가게들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어제 제가 내렸던 정류장이네요. 확실히 어젠 처음 내려서 당황스러워서 위치 확인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니까 뭐 멀지도 않고, 이 시장 반대편에 내려주느냐 뭐 앞쪽에 내려주냐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싼 집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들고 줄을 서 있네요. 뭘 파시는 분위기에. 아, 담배 가게네요. 담배 가게. 여기도 미얀마처럼 저 이파리에 뭐 이상한 거 담아서 씹으면 입에서 피처럼 뭐 빨간색 뭐 뱉어내는 게 있는데, 여기도 그 입담배를 하네요. 남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무슨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성벽 뒤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어 있나 하고 봤더니 감옥공원이랍니다. 감옥공원. 프리즌 파크라고 하네요. 뭔가 감옥과 공원이 잘 매치되는 단어인지는 굉장히 생소한데. 여기는 보간바라 뭐 교도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외형적으로 보면 아마 식민지배 시절부터 사용되었던 감옥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너무 경비가 좀 호술한 것 같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글로는 보간바라 교도소 공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도소 공원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스리랑카에서 봤던 공원들 중에는 아주 잘 휴식할 수 있게 휴게 공간이 꾸며져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공원이고요. 아무튼 이채롭습니다. 교도소 옆에 공원이라니. 개인적으로 스리랑카는 버스가 자가용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동네를 가나 조금의 공간만 있으면 전부 버스들이 차지하고 있고 버스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고, 와, 버스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지금 캔디 호수, 이 캔디가 인공적으로 달랏이랑 비슷하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캔디 호수 주변으로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있는 숙소가 전 중심인 줄 알았더니 조금 외곽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심 쪽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여기가 캔디 시티 센터라는 거대한 쇼핑몰이네요. 캔디의 중심이라고도 해요. 아무튼 시티 센터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여기 뒤쪽으로는 이렇게 푸드코트가 있고, 아침을 어제 사온 빵으로 때워서 전혀 배가 고프지는 않지만 뭘 파는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푸드코트네요. 뭐 차도 팔고 커피도 팔고, 캔디 시민들이 머물면서 즐기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곳 같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로 가지 않아도 이렇게 호수공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차들이 쉴 새 없이 다녀서 저희 어떻게 건너지 했는데 이렇게 지하도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이곳 캔디는 스리랑카의 봉건 왕조죠. 싱할라 왕조의 마지막 수도, 최후까지 수도였던 곳이고요. 15세기에서부터 뭐 한 19세기까지, 한 16에서 19세기까지 300년 정도 번성을 이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지배 시에도 가장 마지막에 지배된 곳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주 오랜 동안 전통 문화가 가장 많이 유지 관리되고 있기도 하고요. 스리랑카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인구는 1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스리랑카가 생각보다 이렇게 큰 나라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어떤 면에서 이 스리랑카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는 특히 그 고대부터 중세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이 봉건 왕조에서는 부처님의 치아사리, 흔히 불치라고 불리는 그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가지고 있고 그걸 지키고 수호하는 게 어떤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도 하고 또 그 왕조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했던 신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마치 뭐 그리스도의 성배처럼. 그래서 결국에 이 스리랑카의 역사는 저 위에 아누라다푸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저께 갔었던 폴로나루와 그리고 이 캔디에 이르기까지 결국에 불치를 어떻게 모시고 지키느냐에 따라 왕조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주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곳에 있는 부처님의 불치는 1년에 한 번 정도 공개된다고 해요. 행사 때 금은보화로 장식되어 있는 함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1년에 한 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불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비식을 치를 때 나왔던 왼쪽 송곳니의 치아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불교 순례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순례지이기도 하고 뭐 스리랑카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그곳을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던 숙소 쪽이랑 이쪽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저 위쪽에도 숙소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뷰가 되게 좋겠죠. 아침에 기차역에서 아론이랑 미셸을 만났는데 아론이 자기네는 전망만 보고 저 꼭대기 쪽에 숙소를 얻었다가 아무리 핑미로 툭툭을 부르고 툭툭을 오라고 해도 너무 가팔라서 안 와가지고 결국에 걸어 다니냐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앞에 스리 달라다 말라가와라고 불리는 불치사가 있습니다. 이 불치사 옆으로 메인 스트리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가 제가 있던 곳도 차가 굉장히 많아서 중심지인 줄 알았더니 제가 있었던 곳은 전혀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남녀가 구분돼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반바지를 입고 왔고 다른 사원들처럼 입구에서 무료로 스커트를 대여해 줄 줄 알고 맘 편히 왔는데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상한 명찰 단 사람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더니 여기서 스커트를 사라고 1000이라고 1000루피라고 한 번 쓰고 반납할 건데 야, 이 장난 아니어서 일단 부딪혀 보자고 들어와서 바지를 힙합 바지처럼 반쯤 내렸더니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부처님의 치아를 공개하는 행사는 하루에 3번 있다고 해요. 새벽 5시 반, 아침 9시 반, 저녁 6시 반. 근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지금 9시 반이 살짝 넘었는데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쪽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 보면 아마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조금만 빨리 올걸. 괜히 밖에서 잡상인 아저씨한테 휘말리느냐고 늦었네요. 어차피 저녁에도 다시 올 거라서. 여기는 조금 다른 형태의 문스톤이 역시 있고요. 행사는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사리는 이곳 2층에 모셔져 있다고 해요. 저 1층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고요. 부처님의 사리는 저 안에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고요. 저렇게 상아가 이렇게 아치를 그리는 몇 개 안쪽에 아주 깊숙한 유리벽 안에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보탑이 있고, 저 사진에서 보이는 건데 저 안에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국가적인 보물이 이런 거구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정성껏 아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치아소리를 보관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건물 같고요. 안에 굉장히 견고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목재 기둥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같은 방식이죠. 나무 기둥의 밑둥이 썩지 말라고 주초를 만들고 그 주초 위에 이제 목재 기둥을 올렸는데, 플로나루아 유적이나 아누라다푸라 유적에서 많이 봤던 것들은 훨씬 규모가 작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냥 석재 기둥 자체를 썼는데, 여기는 목재 기둥을 사용해서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가구식 수법이죠. 주두의 장식이 제법 화려하고 안쪽에 공간을 만들면서 바깥쪽에 한 줄을 더 넣은 건 아마 지붕을 좀 더 밖으로 많이 빼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저 안쪽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데는 황금빛 지붕으로 아주 쉽게 빛이 나네요. 캔디는 참 다니기가 좋은 도시네요. 일단 시원하고 날씨도 좋고, 언제 또 비가 쏟아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늘은 화창하고, 또 나무 밑에 그늘 아래 있으면 굉장히 시원해서 다니기 아주 쾌적한 동네 같습니다. 확실히 캔디는 여행하기 좋은 도시 같습니다. 온도도 시원하고, 특히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은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되게 좋은 날씨예요. 이 호수 주변으로 아주 걷기 좋게 엄청나게 큰 나무들도 많고요.
그늘이 드리워져서 전혀 덥지 않게 산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호수를 크게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 캔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고 좋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어제 숙소 주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캔디가 낮에는 비가 잘 안 온대요. 낮에는 날씨가 되게 좋고 밤에 저녁부터 비가 와서 낮에는 화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날씨는 굉장히 화창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어제 비 오는 기세로 봐서는 왠지 오늘도 하루 종일 비 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보면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아요. 다행이지요 뭐. 저같이 걷는 거 좋아하는 여행자들은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괜히 날씨가 안 좋으면 마음도 좀 움츠러들고 기분도 좀 가라앉고 그러는데 어제 저녁에 숙소 들어갈 때만 해도 뭔가 도시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막상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기분도 좋고 에너지도 좀 살아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 산 위에 호수가 있는 동네들의 풍경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이곳 캔디도 그렇고 얼마 전에 갔던 달랏도 그렇고 저 베트남 북부의 사파도 그렇고 인도에도 이렇게 조금 높은 지대에 호수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들이 좀 있거든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캔디도 굉장히 풍경이 차분하고 참 좋아 보입니다. 뷰포인트로 가는 길인데 와 나무가 정말 대단합니다. 캔디 레이크 전망대라는 데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고요. 여기서 보는 뷰가 확실히 멋있네요. 캔디가 상당히 예쁜 도시네요. 나름 산지형 구릉에 자리 잡고 있고
가운데 인공으로 호수가 파져 있고, 그래서 그 주변 산지에 저렇게 숙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고, 역시 제일 높고 신성해 보이는 곳들에는 사원이나 파고다, 뭐 불상, 불탑 이런 것들이 서 있어요. 느낌이 되게 사파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뷰포인트를 갔다가 내려가는 중이고요. 확실히 스리랑카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심지어 물건을 팔거나 뭐 이렇게 호객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온달까? 그래서 스리랑카 사람들은 좀 외국인들이 대하기에 되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비교 대상이 자꾸 인도라서 인도에 미안하긴 한데, 전 개인적으로 인도도 좋아합니다. 근데 아무튼 확실히 누군가의 표현대로 스리랑카는 아주 순한 맛 인도? 전체적인 음식이나 사람들, 문화, 뭐 종교 상당 부분 인도하고 유사하기는 한데, 확실히 인도에 비해서 굉장히 순한 맛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순한 맛 인도라는 말이 딱 들어맞게, 아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표현할 때 순한 맛 인도는 스리랑카에 대해 좋은 평가이기는 한데, 아마 뭐 이 스리랑카 사람들 되게 싫어할 수도 있죠.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인도와 스리랑카는 다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힌두교를 중심으로 하는 타밀족, 그리고 타밀 반군, 또 타밀 자치독립 세력들이 끊임없이 내전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해왔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힌두의 중심인 인도, 그 인도의 상당 부분 이 스리랑카와 연결이 되어 있는 타밀족이, 그냥 이들은 아마 인도와 타밀족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는 싱할라라는 민족 자체가 있었고, 그들의 왕국이 있었고, 그들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현재 같이 섞여 살긴 하지만, 인도를 뭐 타밀족을 중심으로 한 인도 문화권하고 자기들은 다르다라는 걸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꾸 인도와 비교하는 걸 이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외국 사람이니까 그런 단순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지리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상당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캔디 시내 중심인 것 같아요. 이쪽이 굉장히 번화하고 사람들도 많은데, 거리는 또 굉장히 예쁘네요. 제가 찾아 헤매던 KFC도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식당들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그 휴일 분위기예요. 물론 캔디가 뭐 유명한 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거주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시기리아에서 계속 실패했던 현금 인출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와, ATM에도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일하셨다고 하는데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잘 가요. 스리랑카의 한국어 능력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희한하게 한국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얼굴만 봐도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대부분의 스리랑카 사람들이 곤니치와부터 하고 보거든요. 여기서는 일본인들이 그만큼 많이 오니까. 근데 한국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그냥 한국 사람이냐고 다짜고짜 물어봐요. 그게 보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다르긴 다른가 봅니다. 빵집인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케이크도 팔고 뭐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러는데 장사 굉장히 잘 돼요. 캔디 시내 제일 중심 지역 같아요. 동네 굉장히 예쁘고요. 뭔가 활기도 넘치고. 며칠 스리랑카 시골에 파묻혀 있다가 도시로 왔더니 괜히 신나네요. 근데 여기가 또 도시라고 해도 콜롬보처럼 막 정신없고 붐비고 이러지는 않고 그냥 아주 좋은 느낌의 붐빔? 사람들이 활기도 있고 에너지도 넘치고 그런 느낌의 뭐 분주함이라 걸어다니는 재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골은 너무 좋죠. 좋은데 뭐 제가 있던 시기리아만 해도 어디 숲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야생동물도 너무 많고 심지어 뭐 코끼리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 이래서 사실 무서워서 걸으러 나갈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런 데는 되게 좋네요. 과일 파는 데는 많은데 주스 파는 데는 없네요. 아쉽습니다. 주스 파는 데가 많으면 과일이 먹고 싶고 과일 파는 데가 많으면 주스가 먹고. 찾았습니다. 주스 가게 있네요. 주스 가게가. 와, 가격은 엄청 저렴합니다. 2잔 마셔야겠는데요. 장금이를 아주 좋아하시는 주스 가게 사장님입니다. 와, 주스가 콜롬보에서는 되게 비쌌었는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현지 물가가 적용돼서 되게 저렴합니다. 수박 주스가 120이니까 480원이죠. 매배하면. 그리고 망고 주스도 600원. 엄청 쌉니다. 주스 한 5잔씩 마시고 가야겠는데. 와, 제가 찾던 그런 곳입니다. 아마 제가 캔디에 있는 동안 매일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주스 가게에서 주스를 한 잔 마셨고요. 일단은 트래블 로그 카드로 인출을 성공했어요. 피플스뱅크에서 성공을 했고요. 시기리아에서는 뭐 지금 안 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출이 안 됐는데 여기 피플스뱅크 ATM에서 사용을 했고요. 3만 루피, 최대 4만 루피인 것 같더라고요. 3만 루피 찾았는데 91.7달러 정도 사용이 된 거 보니까 환율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공항이나 이런 데보다. 달러당 320이었는데 보통 여기는 지금 ATM에서 찾았더니 327인 거 보면, 근데 인출 수수료나 이건 어떻게 부과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막 잔돈으로 나오던데 아마 인출 수수료를 떼고 부과가 된 건지 지급이 된 거 이따 찾아봐야겠어요. 한번 숙소에 가서 돈을 꺼내 좀 계산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주스의 양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큰 컵에다 한가득 주고요. 이게 120 루피? 진짜 싸죠. 600원에 망고 주스가 한가득입니다. 대단합니다. 여행 다니는 내내 주스가 먹고 싶었는데 반갑게도 주스 가게를 봤더니 욕심에 2잔을 시켜서 한꺼번에 다 먹었더니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겠네요. 또 너무 배가 부릅니다. 와, 진짜 주스는 너무 싸네요. 저렇게 큰 망고 주스가 600원이라는 건 참 대단합니다. 이따가 저녁에 저녁 불치사 보러 나올 건데 그때 또 들릴 예정입니다. 캔디에 있는 동안은 주스만 먹고 살아야겠어요. 주스가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저 위에 보이는 이제 사원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하고요. 자꾸 툭툭 기사들이 힘들다고 싸게 갈 테니까 타고 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걷는 게 좋아서 하는 여행이다 보니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날씨를 좀 만끽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아, 정말 구름도 오늘 너무 예쁘고 날씨가 퍼펙트합니다. 이 캔디는 또 워낙 시원한 동네라서, 물론 내일 모레 가는 누아라엘리아나 이런데 거의 추울 정도의 온도라고 하긴 하던데, 그래도 오늘 캔디의 날씨는 너무 좋네요. 뭔가 다리가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뭔가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아주 멋진 다리예요. 그냥 이렇게 철길을 걸어 다니는 게 보통의 일상입니다. 기차가 그렇게 자주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철길을 편하게 이용하겠죠. 길처럼. 기차가 다니면 철길이요, 사람이 다니면 사람길이죠 뭐. 학교 끝나는 시간인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옵니다. 이 동네 툭툭이들은 힘이 좋은 툭툭이들인지 원래 툭툭이들의 등판 능력이 정말 허접했었는데, 이 동네 툭툭이들은 이 엄청난 경사를 잘 올라갑니다. 역시 3명이 타니까 빌빌빌빌하긴 하네요. 저 뒤로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와, 그래도 올라갑니다. 인도도 이제 툭툭이가 사실 너무 비싸서 그냥 관광상품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우버나 뭐 그랩 같은 걸 이용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스리랑카는 툭툭이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저렴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차량보다는 저 3륜차 툭툭이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되게 힘드네요. 풍경이 정말 그림 같습니다. 와, 멋있네요. 날씨가 좋으니까 사실 풍경은 날씨 따라가는 거죠. 날씨만 좋으면, 와, 저 멀리 있는 산 등성이에 있는 저 숙소들도 그렇고 멋있습니다. 올라갈수록 힘들긴 한데 뷰는 진짜 멋있죠. 와, 진짜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뷰입니다. 멋있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와, 진짜 힘드네요. 쉴 새 없이 계속 오르막이라 와, 숨을 돌릴 겨를이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체력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나라 하위 5%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 제가 헉헉대면 다른 분들은 뛰어서 올 수 있는 곳들이에요. 다 그냥 체력이 저는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헉헉대는 겁니다. 아, 힘드네요. 그냥도 힘든데 신발을 또 벗었습니다. 발바닥은 뜨겁고 발바닥은 아프고, 이번에 귀국하면 발바닥에 비싼 로션 좀 발라줘야겠습니다. 발바닥에 고생이 너무 많네요, 이번 여행에서. 천천히 찍고 싶었는데 발바닥이 뜨거워서 천천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 잠시를 열기를 피해서 그늘로 숨어들었습니다. 와, 진짜 덥네요. 진짜 뜨겁고, 그래도 여기는 천국입니다. 의자도 있고 그늘도 좋고. 스리랑카 여행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되게 단짠단짠합니다. 너무 심심하거나
너무 정신없거나 그런 의미에서 이 캔디는 사랑스러운 동네네요. 기후적으로나 뭐 그냥 도시의 규모나 풍경이나 날씨나 모든 게 적절한 게 아주 좋은 여행하기 좋은 쾌적한 그런 도시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바람이 솔솔 불어서 너무 시원하고 이런 게 부처님의 자비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와. 여기도 굉장히 거대한 보리수 나무가 있어요. 이 스리랑카에서는 보리수 나무가 굉장히 신성시되는 것 같습니다. 구조가 좀 거시기한데 부처님의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워낙 스리랑카가 더워서 그렇겠지만 부처님한테 꽃도 보시했는데 저 부채가 눈에 띕니다. 그쵸, 여기 워낙 더우니까 부채보다 소중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처님의 등 뒤로 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매 층마다 이렇게 실을 만들어서 안에는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창을 통해 가지고 불상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되게 종교적인 곳이란 느낌보다는 그냥 뷰를 선물하기 위한 곳이란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왔고요. 와,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뷰가 굉장합니다.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숙소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 좀 보고 인터넷 많이 썼다고 와이파이 끊어버리더라고요. 뭐 여러 말 하기 싫어서 어차피 내일 체크아웃 할 거니까 오늘은 인터넷 안 쓰고 자면 되죠. 뭐 그런 거 보면 참 구글 평이 틀리는 걸 못 봤어요. 저는 비수기라서 제가 묵는 숙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냥 주인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없게 생겼네요. 저 같아도 절대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없고 장사가 안 되는 걸 손님한테 징징거리고 신경질을 낸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나쁜 평으로 돌아오지. 한국이나 스리랑카나 장사 안 되는 집들의 특징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밥을 좀 먹으려고 왔어요. 쌀밥에다가 여기도 데빌스 치킨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시켜봤고요. 근데 색깔이 좀 다르고 제가 먹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치킨 한 접시를 주네요. 여기는 양은 풍부한 것 같습니다. 먹어볼게요. 되게 매콤하고요. 그냥 약간 우리나라 매운 갈비찜 같은 소스? 확실히 데블드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요리들은 한국 사람들 입맛에 되게 잘 맞아요. 맛있습니다. 비가 오긴 오려나 봅니다. 새들이 요란하게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